야구와 축구, 농구의 공통점은 바로 공놀이라는 것. 부산은 특히 프로 구단이 다 있다 보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 뭐라고요? 보는 건 되는데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부산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구도 부산입니다. 야구는 물론 축구 같은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4대 프로 스포츠가 다 모인 몇 없는 도시인데 황당하게도 정작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공놀이를 즐기기 힘듭니다. 왜요?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입니다. 예, 총리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좀 하셨습니까? 예, 그땐 그거 할 수 있었죠. 갑자기 축구 이야기가 나와 의아했는데요. 이후 공개된 천 의원의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300여 곳에서는 점심시간에 공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축구는 물론 야구, 배구,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산이 1등했습니다. 105곳. 부산 초등학교의 30%가 넘습니다. 아니 학교 3곳 중 한 곳이 못하는 거 이거 진짜 심한 거 아닙니까? 와, 이 부산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이 초등학교 공놀이 금지,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첫째는 과밀학급이 많아서입니다. 원도심 지역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는 반면에 동부산과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없어서 못 가는 정도니까요. 요즘은 또 임시 교실 용도로 쓰이는 모듈형 교실도 있는데 운동장의 크기 자체가 줄어든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공놀이 금지 학교를 따져봤더니 학생 수가 작은 학교보다 많은 곳에서 금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애들이 많으면 공부도 더 많이 하나? 뭐 이런 너. 두 번째는 안전 때문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공놀이의 특성상 부딪혀서 다칩니다. 그렇죠. 사고 때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담 교사를 매번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갈등을 빚다가 교사에게 소송을 거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아이고. 민원에 치여 소송에 치여 아예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맞나 보네요. 그때 그냥 그러고 넘어갔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학교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보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학교나 학교의 안전 혹은 기타 보상 문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금지를. 안전이라 쓰고 민원이라 잃는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씁쓸한 현실이네요. 공놀이 금지는 당장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불만입니다. 한참 친구들과 교류하고 뛰어놀아야 하지만 할 장소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운동장이 아닌 학교 뒤편 골목에서 짬짬이 공놀이를 합니다. 저런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린 겁니다. 아,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의 정말 공간이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뛰놀고 땀 흘리고 이런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민원에 먼지만 쌓이는 그런 죽은 공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행님들한테 눈치도 보면서 공차고 그러면서 뭐 인간관계도 좀 배우고 왠지 좀 이거 참 네. 안타까운 4년 현실입니다. 이상부터 축구할 수 있었어요. 결국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하려면 따로 방과후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배워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걸 금지시키니까 좀 어디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따로 축구 학원을 보내야 되나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교육계 컨트롤 타워인 부산교육청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학교마다 정책이 다 다르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본인들도 공놀이 금지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요. 안전수칙 등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빨리 좀 해결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뭐 안전공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요율제 운영, 그 시간대별 운영, 그리고 구획화, 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검토하고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놀이가 위축되지 않게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교생이 62명인 한 초등학교입니다. 직접 가보셨네요? 아이는 적고 이렇게 운동장은 넓다 보니 언제나 공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이나 체육 활동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런 학교 수업을 또 하다 보면 밝고 또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공놀이는 여기까지 맞아요. 하고 운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운동회를 할 때 미리 사과부터 한답니다. 왜 사과를 하죠? 하루 동안 시끄럽게 놀 테니 소음 민원 넣지 말아달라고 이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될 운동장에 저게 맞나요? 참 아니 속상하네요.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운동회 관련 신고만 350건입니다. 350건이요. 실제로 경찰까지 출동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운동회라도 하면 다행이지 아예 사라진 곳도 많습니다. 초푸마 할 때는 언제고 애들 노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그래 나쁩니까? 아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요.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고 오랜 추억으로 남는 몇 없는 기회지만 이젠 당일치기 체험학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그럼 밤에 캠프파이어하고 자연. 이런 거 이제 안 저게 하나요? 또 낭만의 꽃인데 와 그죠? 낭만이 사라졌네. 몇 년 전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숨진 사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당국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네, 이 사고 결국 기억이 납니다. 공놀이든 운동회든 수학여행이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학교로 향하다 보니 속 편하게 없애버리자는 분위기인 셈입니다. 선뜻 나서기가 힘들 이건 것 근데 같아요. 구조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 이거 뭐 이렇노? 교육과 행정이 따로 노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생활 스포츠 천국 도시를 표방하지만 타깃은 주로 어른들입니다. 교육청과 시청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생긴 간극도 무시 못합니다. 아니 근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교육청과 시청 똑같은 행정 당국입니다. 둘 다 좀 고마 최선을 다해주이소. 네, 공교육이 학생에게 보장해온 이런 경험의 평등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회 소음 신고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제외한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 측정 기준에서 빼는 법안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런 거를 만들 때는 아예 그 아파트에는 규정을 먼저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추억과 낭만이 사라진 시대. 제도가 문제라면 지금부터 고치면 그만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